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삼전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삼전계 아이돌 천만전자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멘탈 도움이에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교시입니다. 3교시. 3교시 하면은 또 7시니까 7시부터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재미있게 좀 즐겁게 그런 유쾌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교시에 잠시 영상을 남겼는데 중국 애들이 짝퉁 애들이 많아. 그런데 보니까 유튜버도 짝퉁이 많아. 유튜버도 짝퉁이 많더라. 제가 보면은 이상하게 제가 이게 뭔가 뭐 롤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의 영상을 거의 뭐 썸네일 같은 거를 또 따라하는 놈이 있더라고. 또 보니까 유튜버지만은 아니 같은 삼성 유튜브로서 어떻게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다 따라하냐고. 내가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천만전자 오빠를 따라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뭐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라하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 다른 사람 거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 벤치마킹하면 좋아요. 벤치마킹은 좋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완전 대놓고 따라하는 놈이 있어서 참 보니까 나 진짜 볼 때마다 참 불쌍해 보여요. 꼭 그렇게까지 유튜브를 해야 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삶은 일도 그렇고 개성 있게 뭔가 좀 독창적으로 뭐 하면 더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미 거 따라하고 베끼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중국 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할 게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삶은 별로 안 좋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모습 그런 게 좋아요. 뭐 연예인 나도 연예인 똑같이 따라할 필요도 없어. 걔는 걔의 삶이야. 나는 나의 삶이고 자기만의 삶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뭐 비록 뭐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다 사람마다 다 차별화가 있고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자기만의 좀 색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또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또 골 때리는 일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성과급을 또 복지 아닌 임금으로 또 퇴직금에 포함시켜라.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빡침이 올라와요. 요즘 그러대. 뭐 열받는 게 아니라 뭐 킹 받는다, 킹 받는다고 그런 표현을 쓰던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들인지 뭐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연대라고 하죠. 23일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성과급은 평균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야 한다. 성과급은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넣으래요. 따닥블로 받겠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게 이렇게 밝힌 거예요. 밝혔고 그 노조를 쭉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뭐 한국노총의 그 전국금속노련에 뭐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국 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트리노조,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 SDI 울산노조, 많다. 노조도 참. 하여튼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진짜 골병 들게 생겼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진짜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골병 들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뭐 노동자의 권익을 항상 보호해줘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정도가 있어. 정도가. 이 정도를 넘어서면은 힘든 겁니다. 하여튼 2018년 말에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그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죠. 공공기관들. 그 이후에 민간 기업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서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그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포함시켜달라는 거겠죠.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그 경우에 보니까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해요. 임금의 40%. 이미 10년 이상 지급 기준과 관행 그리고 사용자의 그 지급 의무가 형성된 그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면서
이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한다. 그래서 삼성현대가 제기한 그 평균임금 소송은 매우 뜨거운 이슈야. 지금 보니까 매우 뜨겁다. 그 퇴직금 소송의 그 포커스를 보니까 성과급이나 뭐 PI, PS를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 성과급을 퇴직금 그 계산이 기초가 되는 그 평균 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성과급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그 퇴직하는 경우에요. 퇴직금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300만 원 받은 20년차 부장이 성과급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퇴직할 경우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퇴직금을 산정하면은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고정비는 엄청 늘어나겠죠. 이제 하여튼 이렇듯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엄청 올라가는 거야 이제. 실제로 이런 그 퇴직금 소송에는 네로라는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앞으로 성과가 없어야겠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여튼 퇴직금 소송의 그 시작은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 그 경평이 있어요. 경영평가 성과급을 이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 보니까 뭐 삼성, 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화재상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소송 확산 초기에는 성과급 비중이 높은 그 반도체나 전자기업 위주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또 업종이나 기업 규모 상관이 없어. 뭐 중견 제조업체도 이제 소송 확산 중이야. 지금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만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1차 소송,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 그리고 발레오, 뭐 한국유리 사건 등 6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다만 현재 그 현대화재죠. 현대화재 해상 그 사건과 한국유리 사건을 제외하면은 대법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은 대부분 회사가 승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승소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대법원에서 하이닉스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삼성그룹사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랑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카드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은 금속 삼성연대가 가세함에 따라서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압박은 좀 커지게 됐고요. 삼성연대는 이미 지난해 8월 소송 방침 밝혔고 소송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은 바 있어요. 다만 삼성연대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이런 소송 제기에 따라붙은 것은 현재 최근에 삼성이 성과급 수준을 높이면서 노동조합 그 활동의 모멘텀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퇴직금 소송을 이제 공론화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업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평가고, 보니까 이거 율촌이네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2013년 대기업 임금 체계를 뿌리채 흔들었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법률 이슈다. 뭐 이렇게 설명까지 하네요. 참 힘듭니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빨리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왜 노조들이 왜 자꾸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임금이 작은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안 좋은 분위기로 가면은 결국은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이 삼성전자 노조를 누가 일반 노조로 보겠어요. 다들 귀족 노조로 올라가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삼가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궁금하네요. 보니까 앞으로 이 노사 문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칼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삼성전자 내가 볼 때는 조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제 부족한 영상 또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좀 활기차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